이래서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하라고 얘기한 거죠. 비용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저는 항상 전 세계 넘버원인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G2로 급성장한 중국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팡 플러스 ETF를 언급하면서 중국도 알아야 한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왜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는지와 어렵기만 한 중국 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중국 ETF 4가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너무 쉬운 왕초보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앞으로 쭉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국내 ETF는 연금저축계좌에 넣지 않는 거 아시죠? 모르시겠으면 이전 영상 꼭 참조해 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중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팬데믹의 근원지라고 추정되는 중국이 오히려 제일 먼저 팬데믹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률에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중국은 나홀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는 이 그래프가 중국의 투자 이율을 알려줍니다. 아주 독보적입니다. 옆에 미국도 뛰어나죠? 먼 일 낼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중국 정부는 온건한 부양 정책과 강력한 구조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양회에서 업무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간단히 요약하자면 각종 부양을 통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기술, 혁신, 개혁, 개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과학기술, 의학복지, 양로서비스, 광역도시화, 신형 인프라, 소비 업그레이드. 기존의 단편적인 제조업과는 사뭇 다르죠. 자, 그럼 먼저 중국 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지수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약간 복잡한데 제 설명을 들으시면 단방에 이해가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중국에는 3가지 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코스피와 코덱스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중국에는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홍콩은 중국 본토 외의 지역이라고 하고 상해와 심천, 이렇게 2가지 거래소를 중국 본토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항생지수는 홍콩, 즉 본토에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하죠?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해증권거래소는 중국의 대표적인 거래소입니다. 세계 4번째 거래소고요. 금융, 소비재 산업 등 대형 기업들이 주를 이룹니다. 상해증권거래소의 기업들을 지수화한 것이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심천증권거래소는 미국의 나스닥, 우리나라의 코스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IT, 벤처 기업들이 다수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천종합지수와 차이넥스트 지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증권거래소가 있는데요. 지수는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항생지수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에 상위 5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홍콩 H지수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주식 중 40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H주라는 것이 중국 본토 기업이 발행했지만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국 본토는 상해와 심천을 합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 본토 주식에 대한 지수는 CSI 300과 FTSE China A50이 있습니다. 이 지수의 이름을 보면 대충 몇 종목이 들어가는 줄 아시겠죠. 참고로 A준이 B준이 하는 건 매수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국 내국인만 살 수 있는 것을 A주, 외국인 전용을 B주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이 정도로 중국 증권거래소와 각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최소한 중국 ETF 중에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 ETF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엔 지난 10년간의 대세는 스마트폰이었다면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전기차 내수 1위인 중국에서 과연 중국 업체를 밀어주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내수 시장 부양을 위해서는 타국 제품보다는 내수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고용도 늘어날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귀찮음과 소중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지수는 독일의 솔라액티브 차이나 일렉트릭 비이클 앤 배터리 지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음 쉽지 않네요. 운영 전략을 보시면 중국,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전기차 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완성차, 배터리 및 화학 기업을 20개 편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 서학개미 형님, 누님들이 엄청 거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최근의 조정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네요. 그러나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감안하면 한 번쯤 쉬고 가는 것도 당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입니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 중에 신성장 산업을 대표하는 혁신 기업에 투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생이 들어가면 홍콩에 상장된 기업이라고 했죠. 차이나 항생테크 지수가 최근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비명이 들리고 있는데요. 최근 1년의 수익률이 자그마치 76%입니다. 급등에 따른 조정과 최근 채권금리 이상 이슈와 맞물려서 기술주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정 지수는 항생테크 지수입니다. 총 30개 종목이고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상위에는 유명한 샤오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좀 생소한 기업이 콰이쇼우와 메이투안이라는 업체인데요. 콰이쇼우는 틱톡의 가장 강력한 동영상 플랫폼 업체라는데요. 최근에 급성장세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메이투안은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전략을 보시면 어떤가요? 섹터는 IT, 자유소비재,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등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중 신성장 산업 육성에 대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딱 맞아떨어지죠. 내수 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해당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총 비용은 0.19%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 신생 ETF라 기타 비용이 나오질 않지만 타이거 항생 25 ETF 기준으로 0.1%가 된다면 보수 0.09%와 함께 0.19%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ETF치곤 꽤 양호한 보수죠. 거래량으로 보면 개인 거래량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석 형님 누님들의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해외 ETF 거래량 순위에서 항상 상위 5위 안에 당당히 랭크가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이거 차이나 CSI 300 ETF입니다. CSI 300 지수는 앞서서 상해와 심천증권거래소를 합친 거라고 했죠. 그리고 당연히 300 종목이 있을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중국 본토 전체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종목 중 상위 종목을 한번 볼까요? 1위는 마오타이입니다. 아시죠? 아주 좋은 술. 2위는 평안보험, 3위는 중국 상업은행, 모두 금융주입니다. 4위는 우량예라고 중국의 술입니다. 마오타이와 함께 중국의 명주로 아주 유명한 술입니다. 5위는 메이디그룹으로 중국의 대표 가전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진출까지 해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잘 나가는 트렌드와는 사뭇 다르죠.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소비재나 금융주 위주의 주식이라뇨. 수익률이 나올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CSI 300 지수 이게 다른 ETF들의 수익률에 뒤처지지가 않아요. 작년 바이러스 팬데믹 때의 하락을 보더라도 아주 선방하고 있죠. 그리고 쭉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하락이 좀 심할 뿐이지 수익률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IT보다는 술이 더 유명한 나라. 운영 전략은 단순히 상해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시총순위로 나열한 300개 기업입니다. 총 비용은 좀 높습니다. 거래량은 나쁘진 않는데 최근 수익률은 그리 좋질 못합니다. 빨리 괜찮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덱스 심천 차이넥스트 ETF입니다. 이름 멋집니다. 항생테크와는 다르게 심천, 즉 중국 본토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심천거래소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나스닥,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죠. 주요 종목으로는 1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 CATL이 있습니다. 2위는 동방재무정보인데요. 중국의 핀테크 금융정보 플랫폼 업체입니다. 3위는 매서의료인데요. 중국의 대표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4위는 중국의 거대 안과 체인 브랜드인 IRI 병원그룹입니다. 5위는 선전이노벤스 테크놀로지고요. 전기차 모터 컨트롤러 업체입니다. 전기차와 핀테크, 헬스케어 등이 차이넥스트 지수의 상위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용 전략은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으로 연 4회 정기 변경을 합니다. 비용은 이래서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하라고 얘기한 거죠. 비용 좀 보세요. 기타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7305%입니다. 합성 ETF라고는 하지만 꽤 높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이 정도의 보수는 차라리 ETF가 아닌 펀드를 대안으로 선정하는 게 이 거래대금은 개인이 매수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수익률은 최근 주식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친절한 자산 컬렉터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ETF들의 수익률을 한번 합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은 전기차 ETF가 가장 커 보입니다. 차이넥스트와 CSI 300 지수는 꾸준함이 보이고요. 차이넥스트와 전기차 ETF는 CATL 등 겹치는 종목들이 일부 있어서 상승 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네요. 변동성이 적은 종목으로 가자면 차이넥스트와 CSI 300도 좋습니다. 저요? 저라면 전기차 ETF로 갈 것 같은데요. ETF는 같은 조건이면 무조건 거래량과 비용입니다. 저는 전기차의 대세를 받고 그래서 이 솔라액티브 ETF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아직 저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유력하게 째려보고 있는 ETF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